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휴일 잘 쉬시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제 댓글을 자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방송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좋은 댓글 달려서 특히 금리 인상 그저께 목요일 날 했기 때문에, 그저께네요. 네, 그거랑 관련돼서 이제 후속 방송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제목, 아직 이걸 필치를 안 했네. 네, 잠깐만요. 네, 제목, 빼앗긴 기존 금리에도 봄은 오는가? 뼈 때리는 분석과 촌철살인의 댓글. 그러면서 우리 빙속 여제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 너무 자랑스러웠죠?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이상화 시인, 일제시대 저항 시인 얼굴이 조그맣게 보이네요. 자세히 보면은 이분이 아마 대구 분인가 봐요. 예, 여기 보니까 뭐 구글에서 그냥 하나 찾았는데, 순국선열, 이상화 시인, 이게 한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대학교 아니라 하여튼 학생 시절 때고, 아까 본 사진은 좀 나이 던 청년일 때고요. 자, 그 전에, 방금 전에 제가 요런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충격 아포유가 없다. 쇼킹부동산 라이트하우스 김종갑 박감사 들뿐이라니. 그러면서 제 채널을 구독하는 분들이 구독하고 있는 다른 채널 상위가 쇼킹 부동산 라이트하우스 요 순서였어요. 근데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여기서 제가 라이트하우스가 오른쪽 집, 그래서 이 우파라고 그랬잖아요. 정치적으로 뭐 정환진 우파, 라이트하우스 우파 이랬는데, 반박 댓글이 달렸어요. 잠깐 보시면, 쭉 보시면요, 오블리비언 어떤 오님께서 라이트하우스가 오른쪽 할 때 라이트가 아니고 발다할 때 라이트입니다. 등대 방송 전에 공부하세요. 저를 막 탓하셨어요. 꾸지람도 주셨네. 어떻게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꾸지람 맞네. 그러니까 초보 통기타님께서 안드로메다에서는 두 뜻이 반대라고 얘기했어요. 이전 방송 처음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올렸네요. 그러니까 오님께서 여기는 지구예요. 저도 안드로메다에서 왔는데요. 지구 오면 지구법을 따르는 법. 안드로메다족들이 그리 비매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트님께서 장난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초창기부터 아재 개그 하셨어요. 그랬더니 해바라기님께서 맞아요. 천재의 개그는 잘 들어야 돼요. 김동님께서 아니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네. 그러니까는 오블리님이 땡! 나도 구독자인데 걸 모르겠수? 인양반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진지했대? 그러니까 슈크리님께서 이런 개그 좋다. KF님도 뭐 그냥 크득크득만 하고. 네, 자, 알고 하는 얘기예요. 라이트하우스님, 제가 우리 라계열의 수장이고 저의 스승님인데 제가 어떻게 그 용어를 모르겠어요. 등대. 그래서 제가 속초, 고향이 속초란 얘기했잖아요. 속초 가면요, 속초 해수욕장 거기 가면은 대포항이 있어요. 대포항 바로 옆에 빨간색 등대 있는데, 거기 지키는 거 공무원 11급인가 시험 봐갖고 합격해갖고 그 등대 지키다가 서울로 요번에 상경해갖고 유튜버 됐다고, 그 얘기까지 내가 했었는데 다 아는데. 자, 이제 진짜 방송 들어갑니다. 댓글 잠깐 봤어요. 자, 제가 한참 전에 한 달 넘었을 거예요. 오늘 꿈에서 본 지표, 밥도 먹기 전에 만들어 봤더니, 그러니까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서 얘기해 준 거를 제가 그래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코픽스 지표. 근데 요 신령님은 진짜 신령님이었어요. 신문에 났던 거예요. 지리산에 있는 신령님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올릴 때, 오늘 코피 터지게 폭등한 코픽스 8월 금리 인상 강력한 신호탄. 솔직히 제가 8월 인상을 처음부터 엄청 강하게 주장했던 게 코픽스 금리 때문이에요. 그때 얘기를 잠깐 하고 후속 얘기를 들어갈게요. 자, 요 차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차트였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더 분석해서 추가시킨 거예요. 요 차트가 알고 보면 이 주택가격 지수와 금리 차트를 합성한 게 요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로 갖고 설명할게요. 자, 1번 차트에다가 2번 차트에다가 합치면 3번 차트, 이게 최종적인 차트인데, 지금은 전체를 같이 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가장 중요했던 게, 여기서 보시면요, 요 빨간 게 코픽스 금리예요. 코픽스 금리는 6대 시중은행인가 5대 시중은행인가 시중은행의 코픽스가 아마 조달금리일 거야. 조달금리
코스트, 앞에 C가 코가 코스트거든요. 조달 금리를 평균 낸 게 코픽스인데,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대출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코픽스 금리 플러스 가상 금리 해가지고 각 시중은행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출 이자를 매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기준금리랑 같이 움직이는 거를 3년물 국채 금리로 했다가 물가 CPI로 했다가, 대체로는 전반적으로는 방향성이 맞는데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지고 선행성이 없어. 근데 우연히 꿈에서 코픽스 금리, 제가 친구랑 한번 1대8로 제가 이 패싸움 하다가 제가 코피가 날 정도였으니까 그 8명 중에 5명은 병원에 실려갔죠. 저는 코피 정도는 안 정도였어요. 코피를 딱 생각하니까 코픽스가 딱 생각나는 거야, 꿈에서. 그래서 신령님이 알려줬거든. 코픽스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할게요. 여기서 보니까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위에서 끌어올리는 그 작용을 하거나 찍어서 내리는, 그 군합발로, 제가 그때 설명을 군합발로 밟아서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가 따라 올라요. 여기 보세요. 미국 기준금리 안 올라요. 여기 7년 동안 안 오를 때예요. 근데 다른 국면에서는 전부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떨어지면 따라 떨어뜨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전혀 미국 기준금리랑 상관없는 저 7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준금리가 따라 올라가요. 코픽스 금리가 멈추니까 얘도 더 이상 안 올라가. 그런데 이게 한 1년 넘게 멈춰 있다가, 그러니까 6월달, 7월달, 그러니까 1년 1개월이네. 1년 1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멈춰 있다가 코픽스 금리가 두두둑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군합발로 밟아 내리니까 기준금리가 깨갱깽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지다가 코픽스 금리가 더 이상 안 떨어져. 그러니까 기준금리도 안 떨어져. 그러다가 얘가 슬슬슬 떨어지다가 갑자기 쾅 밟아버리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코픽스 금리가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가게 생겼네. 절대 불가의 법칙. 기준금리는 코픽스 금리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에요, 우리끼리는. 그러니까 얘가 군합발로 막 밟으니까 얘가 깨갱깽하고 계속 떨어져. 그러다가 얘 떨어지다가 멈췄어. 그러니까 얘도 멈췄어. 올라가는데 얘는 안 올라가. 잠깐 보는 거야. 이게 일시적인 건지 뭔지.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갔으면 얘도 따라 올라갔겠지. 이렇게 따라 올라갔을 거야. 근데 안 올라가고 떨어져. 그래갖고 다행이다 하고 멈춰있는데 갑자기 뚜둑 떨어져.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 그러다가 얘가 딱 올라가.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거 일시적인지 얘가 계속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얘가 올라가다 또 말어. 이때처럼. 그러니까 이때처럼 얘도 그냥 멈춰 있어. 근데 여기서 슬슬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빠박 치고 올라가. 이거는 진짜네 하면서 또 따라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전에 미국 금리가 오르고 있었다니까. 이거 보세요. 파란색. 그 다음에 또 기준금리가 또 멈췄어. 또 멈췄어.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또 빠박 올라가. 그러니까 뒤따라 올라가. 근데 올라가다 말고 다시 떨어져. 그러니까 올라가다 말어. 그러다가 얘가 뚜두둑 떨어지다가 두두둑 떨어지니까 또 군합발로 짓밟아. 그러니까는 깽깽하고 떨어져. 그러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들어올려. 그러니까 떨어지다 말고 멈춰. 그렇다 갑자기 얘가 두두둑 떨어지는데 코로나가 터졌어. 그러니까는 코픽스 금리도 크게 떨어졌지만 기준금리는 앞뒤도 안 보고 그냥 다 나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일단 살리고 보자 해갖고 두둑 떨어져갖고 0.5%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때 얘기했던 게 얘가 오르다 말다 멈췄어요. 그리고 미국 금리도 멈춰 있어. 더 이상 안 떨어져. 얘도 멈춰 있었어. 근데 이때 갑자기 팍 치고 올라갔어요. 이게 여기서 보면 작게 보이지만 이게 거의 1년 13개월 만에 최고치였다고. 이게 6월달 거 6월달 거를 7월 15일날 발표를 한 거예요. 지난달 거를 발표하는 거지 항상. 그러니까 아직 8월달 건 몰라요. 8월달 거는 9월 15일날, 왜냐면 한 달치를 이제 6개 시중은행인가 5개 시중은행인가를 이제 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갖고 이제 딱 코스트를 정한단 말이에요. 코픽스가 C가 발음도 안 되네. 코스트예요. 자, 그래서 제가 8월달에 올린다는 거를 강력하게 주장했잖아요. 그 다음에 7월달은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아직 코픽스 금리 8월달 안 나왔죠. 얘가 만약에 보합이라고 그러면 이 차이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요게 코픽스 금리와 기준금리와의 이격률의 이격도, 스프레드. 여기 많이 벌어졌죠? 여기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얘가 올라가. 그러다가 얘가 두두두 떨어지니까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 여기서도 여기 엄청 간격이 없잖아요. 간격이 스프레드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바닥권이야. 근데 이때 코픽스 금리도 떨어지지만 코픽스 금리 떨어지지만 기준금리가 엄청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이격률이 확 올라간 거야, 여기에. 알겠죠?
그 다음에 기준금리 멈췄는데 코픽스 금리 추가로 더 떨어지니까 얘가 조금 줄어든 거야. 그러다가 얘가 살짝 오르니까 얘가 살짝 올랐다가 또 떨어지니까 떨어졌다가 이번에 팍 치고 올라니까 이게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다가 한 달 더 올랐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코픽스 금리가 8월달에 안 올라가면 8월달 기준금리가 팍 분모가 올라갔잖아요. 분모가 밑에 있는 게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가만히 있었다면 얘가 뚝 떨어질 거예요. 뚝 떨어질 거라고. 코픽스 금리가 아마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거야 아마. 근데 안 봐도 비디오 8월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지 당연히. 시중금리 금리도만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빨간 게 툭 튀고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 얘는 한 요 정도의 이 근처에서 있을 거예요. 왜냐면 원래는 떨어져야지 맞는데 코픽스 금리도 올라가니까 그 스프레드가 덜 좁혀지는 거지. 좁혀지더라도 요만큼밖에 안 좁혀질 거예요. 코픽스 금리가 더 오르면 얘가 더 오르고. 근데 장기적으로는 얘가 정상이거든. 얘가 밑에가 요거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장기적으로 내려올 거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기준금리가 더 세게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5번 얘기하는 거야. 별이 5개. 그 아저씨랑 저랑 닮았다니까. 자꾸 무슨 장동건 타령하고 앉아있어. 아 진짜 너무 저를 과대평가 윤계상, 과대계상 윤계상. 자,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이거는 어느 나라,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일본 코픽스 금리가 우리나라밖에 없대대. 좀 이따 댓글 나올 거예요. 그 천철살인 진짜 그 댓글들 보고 저 소름이 착착착 끼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코픽스 금리의 그 선행성과 스프레드를 계산하는 리포트나 방송이나 어느 교수나 연구원도 아무도 없었어. 미국, 일본 아무도 없어. 영국에도 없어. 지구상에 없다니까. 태양계, 은하계도 없고 유일하게 안드로메다에 2명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엘리엇입니다. 허허허. 자, 잠깐 이건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지금 다시 보니까 야 진짜 엘리엇이 우연히 8월 금리 인상을 마친 게 아니구나. 그냥 찍기도사 엘리엇 이게 아니에요. 저도 다 근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댓글을 보고 이걸 하나 올렸죠. 이거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방송한 거 그대로 처음부터 뭐 이상화부터 해가지고 다 알집으로 거가지고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연구하세요. 저는 그 여러분들이 발전한다면 막 제 심장이라도 내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 심장이 3개인가 있는데 2개는 옛날 사귀던 여자에 줘버려가지고 어떤 간을 줄까? 간미연 생각나네. 간미연, 베이비복스, 아주 초창기 걸그룹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태지와 아이돌 때 쇼킹했었죠 그때. 그 다음에 랩 가수의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송창식. 가나다라마바사 이게 랩이었잖아. 랩. 와이프가 항상 김치나 이거 먹고 랩으로 좀 이렇게 덮어놓으래. 저는 그 유튜브에게 래퍼예요. 그러다 똥포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은 아니죠? 네. 식사 다 하셨죠? 식사 하셨습니까? 이러잖아. 뭐 하다 그랬어요 지금? 이거 빨리 넘어가야지. 요거를 올렸었죠? 소름 끼치는 추론. 이 댓글 보고 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막 뭐 지진 나는 배경도 해갖고 한국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아닌 외국계 대주주가 결정한다. 여러분들 이거 보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 댓글을 보고 이 천철살인 댓글 그때 안수농장인가 그분의 댓글이 이때도 그랬고 오늘 주제도 그분 거예요. 자 볼게요. 댓글을 보면은요. 제가 이거 올렸잖아요. 이거 뭐 코픽스 금리 쌍코피 터지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근데 여기서 이 안수농원님의 댓글이 진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번 영상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시사자키잖아요. 코픽스 금리는 은행연합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한다고 할 때 엘리엇님의 분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이 나라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은행보다는 은행연합회라고 봐야겠습니다. 맞죠? 코픽스만 들었다 놨다 군홧바로 밟으면 내려간다며. 그 다음에 멱살 잡고 끌어올리면은 기준금리 올라간다며. 지금까지의 지표 국채 3년물도 아니었고 CPI도 아니었고 뭐였을까 계속 하다가 제가 추적해서 결론을 내린 게 코픽스였단 말이에요. 이는 현재 국내 은행의 외국인 지분이 60% 이상이라고 할 때 우리의 기준금리마저도 외인들이 끌고 다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조선소라서 건조해요. 잠깐만요. 뭐 하나 마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최근에 저금리도 그들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군홧바로
발반 내려가고 기준금리 내려가지고 시중금리 내려가지고 결국은 저금리 함정에 2030이 빠지게 했다 이런 의미로 들려요. 이제 방향 바꿔서 천천히 그리고 강력하게 수금 처리한다는 거고요. 즉 금리 올린다는 얘기예요. 양털깎기 할 거라고. 그러니까 호계님께서 설계됐네 40년 금융노예. 수피플님 홍남기 웃음이 나오냐? 남 피눈물이 나는데. KJM님이 주식도 미치고 아파트도 미치고 인간들도 투기꾼들 다주택자들 다 미친 거죠. 어서 안정된 부동산 시장이 와야 서민들 스트레스 안 받고 자세히 알아보기. 뭐, 글씨가 잘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 이거 듣고서 야 내가 진짜 기술적 지표 이런 거는 잘하지만 저보다 더 한 수 위, 두 수 위에 있는 분이 안순홍원님이구나. 아 이분 제가 안순홍원님께서 재배하시는 뭐를 재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배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그 보내세요. 그럼 제가 돈 안 받고 뒷광고를 해갖고 방송할 때마다 광고 해드릴게요. 자, 그때 그래갖고 제가 얼른 찾아봤어요. 그때 요거 외국계 은행이 지분이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조금 지난 거지만 2015년 거니까 지금은 많이 좀 줄었겠네. 외국인 지분이 많이 요즘에 줄었다니까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B금융은 71%야. 하나금융 68%야. 외환은행 완전히 거기도 있죠. 신한지주 66%야. 우리은행의 토종은행이고 뭐 산업은행이나 이거 다 이제 국채은행이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만 야 진짜 힘센 은행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요 세 개만 봐도 게임 끝났지. 그러니까 은행연합회란 이 하나금융, KB금융, 신한은행금융의 그 지분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입김이 셀 거라고.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 올리고 내리고도 창구 지도 같은 거를 자기네들이 할 거 아니에요. 은행장들 모아다가, 지점장들 모아다가,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대출 어쩌고 해. 이것 줄이고 저것 늘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외국계 은행의 기준금리마저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듀얼이랑 고승타이거, 이런 분들이 매판이, 비둘기판이 하는데, 웃기는 소리야. 지금 보니까 다 쓸데없는 분석했네. 다 분석할 필요가 없어. 외국인들이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느냐, 그걸 분석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외국계 전문가들은 68%가 8월달 금리 올린다고 했는데 우리 채권 전문가들은 몇 프로? 아유 진짜 다들 대가리 박어 씨. 자 그래갖고 제가 또 어저께 이걸 하나 올렸어요. 제가 이제 막 작두탔냐 좌판 까세요 막 이제 막 댓글들이 막 저 기분 좋게 막 저 띄워주는 댓글하니까 또 제가 또 으쓱 한번 하잖아. 제가 좀 약간 촐랑대는 게 있잖아요. 제가 막내라서 그래요. 우리 제가 형님 두 분에다가 누님 있고 한데 막내란 말이야. 그래갖고 하여튼 지금도 막내 지금도 우리 집에서 막내래. 와이프는 셋째래. 셋째 아들 제일 말썽 피우고 말 안 듣는 셋째래요. 나 왜 결혼하기 전에도 막내 취급 당해갖고 조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서 애 없을 때는 막내 아니었어. 근데 애가 생기고 나서 나중에 지금 막내예요. 제가 뭐 이것저것 막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주잖아요. 막내. 이건 재미없다. 아니다. 물고기 잡으러 막내. 이것도 재미없고. 제 개그 감각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 몸 보신 좀 해갖고 개그 감각 좀 키우게 먹을 것 좀 많이 우편으로 좀 보내주세요. 저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걸 올렸더니, 그러니까 11월보다는 10월이다. 이렇게 또 한번 튀어보는 거야. 남들 다 11월인데, 혼자서 왜 또 벌써부터 전망해. 그거 한 일주일이나 남겨놓고 해도 될 거를. 아니지. 그래, 좀 튀어야 돼요. 구독자를 넣어야 되거든, 구독자. 클릭이라도 한 번 더 하게. 그랬더니, 여기에 또 댓글이 딱 달렸어요. 그러니까, 박주현님께서, 엘리언님도 댓글 쓰시나요? 저 댓글 안 써요. 그냥 하트만 이렇게, 어디 댓글 다 눌러주고, 보세요. 이게, 엄지척도 다 제가 한 번은 눌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은영님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대내의 변수에 의해서 코픽스 금리가 변동하고 기준금리가 변동한다? 엘리언님 금리 인상에 대한 주장과 논리 변수 중에 코픽스와 기준금리가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동감이에요. 찌찌뽕. 엘리언님 예전 영상에서 우리 기준금리는 코픽스 금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영상의 4가지 요인이 기준금리로 움직이는 변수가 아니라 코픽스 금리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데 맞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금리 올린 거에 대해서 물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 4가지 요인 그거 했던데 그거 말고 코픽스 결국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안순홍님 또 촌철살인의 댓글 이거 진짜 이분은 안순홍님 보니까 이거 사진을 보니까 이게 무슨
나무 재배하시는 분인가? 잘 모르겠어요. 자, 안순호님, 그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결국 엘리언님이 지난 영상에서 분석했던 대로 우리 기준금리가 코픽스 금리를 따라서 올라간 것입니다. 자, 동감하시죠? 본래 한 나라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오르고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금리가 내림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할 것인데, 이게 뒤집어져 있으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시장 통제력을 잃어버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경제주권 상실입니다. 경제주권 상실 수준입니다. 파워 강한 미국은 기준금리는 내비두고 자산 매입을 두고도 시그널을 주니마니 노늘을 하니마니 하면서 한편으로는 망태기로 돈 풀면서 힘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는 나라 경제 성장, 국민소득, 부채, 환율, 물가, 국민들의 고통 등이 고려된 것이고, 코픽스는 외인들의 자본비용, 자본이득이 투자된 것이어서 하늘과 땅 차이인데, 기준금리가 죽고 코픽스가 고개 들었으니 우리 시장에서 우리 사정일랑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윤 추구의 사냥질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어우, 소름 끼치네. 기껏 해봐야 우리 수장은 도망 못 가게 대출 규제나 하고,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한 다음에 2030에 엄청 저금리 함정에 빠지게 해갖고 딱 가두리 해버렸단 말이에요. 뒤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뒤처리는 누구 전문? 네, 고승범, 고승타이거 전문. 월가의 어느 신문이 우리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선진국 중 1번으로 금리를 올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몹시 수치스러운 느낌입니다. 선진국이라서 기분 좋으세요? 이거지. 선진국 중 기축통화와 연결고리가 없는 나라가 있는가요? 보릿고기 앞두고 마지막 소잡아먹는 인간들 비웃는 느낌입니다. 어우, 싸하죠? 그러니까 KF님은 쓸데없는 댓글 다셨고요. 안순홍님이 또 한 번 더 달았네요. 2018년에서 2020년을 보면 미국 기준금리가 포물선 형태를 취하는데, 그래요? 확인 좀 해봐야겠네. 저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모두 시차를 두고 포물선을 그리며 움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방 안착점이 미국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거의 직선을 긋다가 0.5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행보는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코픽스는 다른 나라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건 저는 몰랐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가 솔직히 금리 이쪽엔 솔직히 관심 없다가 이 부동산 연구하면서 금리만 하는 거지, 저는 원래 이 금리나 이 코픽스에 관심이 없었고, 저는 오직 임플란트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2010년 이명박이 설치한 것인데, 그래요? 그래요? 진짜 이따가 잠깐 요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코픽스 금리가 언제부터 있었나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그래프가 여기 있으니까 볼게요. 진짜네?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 여기 빨간 게 코픽스잖아요. 코픽스. 진짜 2010년이네. 난 언제부터 시작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데이터를 다운받으니까 10년부터 다운받아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전에 코픽스가 있었냐 몰랐어. 어우, 진짜 그러네. 야, 이거 하여튼 안순정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둔한 저를 일깨워 주셔서, 굳이 말하자면 해괴한 존재, 이명박이 설치한 게 해괴한 존재래요. 어떤 이유로 시장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기준금리 결정자들이 힘으로 누를 수 있어야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채용님께서는 또 다른 걸 달아주셨는데, 우리 부동산 위기의 원인은 정부입니다. 욕망을 관리해야 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이기심과 탐욕으로 시장의 욕망에 동화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욕망의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욕망은 공동체에 기생합니다. 월가의 국제투기자본도 이 기본 명제 아래에서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 수익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망이 숙주를 죽이려고 합니다. 기생충, 숙주,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될지 일본이 될지는 정부가 결정할 것입니다. 기재부, 건설사, 금융이 일체가 되어 움직이고 LH 언론이 호객행위를 하는 두려운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출마 선언 같은데? 이채용님 나오면 제가 100% 당첨. 자, 오늘 많은 거를 댓글에서 배웁니다. 엘리엇한테 배울 거 없어요. 댓글에서 배울 거 있어요. 잠깐 댓글 보면 60년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전체 세계적인 금리가 오르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80년 이후로는 전부 하향 추세. 미국 기준금리가 18%까지 간 데가 아세요? 18%? 18%에서 이제 0%가 됐어. 그 다음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으니까 다운받으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기간을 줄여서 기간 그대로 두고 1955년부터 미국 기준금리부터 해갖고, 옛날에는 그 정책금리였고 지금 기준금리예요. 지금 보니까 빨간 게
빨간가는 2000년부터의 우리나라 빨간 기준금리인데 0.25 올렸는데 엄청 세죠. 왜? 로그 차트예요. 요 기울기 보세요. 이게 이게 10%에서 19%된 거거든요. 9%예요. 9%의 크기나 0.25%의 크기나 별 차이 안 나죠? 브라질보다도 작네. 얘네는 오히려 브라질이 더 많이 올린 거예요. 로그 차트로 보면 낮은 상태에서 올린 거랑 높은 상태 10%에서 11% 올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11% 되면 1% 올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0.5%에서 1% 올리는 건 엄청 큰 거죠. 그게 로그 차트의 함정이에요. 그리고 98년 86년 이후로 35년 동안의 장단기 금리차. 요게 장단기 금리차예요. 여기 초록색이 우리 한국 장단기 금리차 10년물과 3년물, 노란색은 미국 장단기 금리차 10년물과 2년물. 그러니까 미국은 10년물, 2년물, 우리는 10년물, 3년물. 왜냐면 남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나도 몰랐어. 근데 데이터 연구할 때 보니까 그렇게 하길래 나도 따라 하는 거예요. 뭐 누군가는 뭐 1년물로도 할 수 있고 맘대로지. 그 다음 이것도 다 여러분들 다운받으시라고 일부러 제가 오늘 주제는 아닌데도 제가 같이 넣은 거예요. 같이 금리니까. 왜냐면 장기부터 중기, 단기를 이렇게 순서로 보란 얘기예요. 그 다음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요거 때문이죠. 요게 그 변동금리 비중이 82%다. 50%에서 82% 올랐기 때문에 이 변동금리에서 저금리에서 금리 올리면 0.25%가 엄청 크다는 거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거는 외국의 그 기준금리인데 다들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터키 다 올렸는데 우리 이제 올린 거예요. 이제 딱 한 번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로그 차트로 보면 이렇게 크다. 여기서 보시면 이 파란 거는 이거 확대해 봐야겠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산술 차트에서 0.25% 올려갖고 0.75는 이건데 로그 차트에서는 이거다.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0.25 올렸다고 한 번 올렸다고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막하게 며칠 동안 난리 피는 거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금리 0.25 고작 0.25 올린 거 가지고 하루 종일 언론, 텔레비, 유튜브 난리야. 그만큼 0.5에서 0.25는 파괴력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란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거는 이제 CPI, 여기 CPI예요. CPI와 BOK. 그러니까 분홍색은 CPI 전년 동월비예요.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이 연두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파란 거는 미국 기준금리고 연두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예요. 잘할 거는요. 기존에는 미국이 보세요. 요걸 할게요. 요 진하게 할까요? 요거. 미국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 따라 올렸죠? 금리를 내리니까 따라 내렸죠? 그다음에 금리 올리니까 따라 올렸죠? 금리 내리니까 따라 내렸죠? 자, 이제 건너뛸게요. 잠깐 보세요. 미국 금리 올리니까 우리 따라 올렸죠? 미국 금리 내리니까 따라 내렸죠? 근데 여기서는요. 금리를 안 올렸죠. 7년 동안 동결이야. 근데 우리 올린 거 보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 올렸나요? 안 올렸죠? 우리 올렸죠? 자, 지금 보세요. 지금이 저는 육면이라고 봐요. 그동안은 미국 철저하게 미국이 금리 올리면 뒤늦게 따라 올리고 떨어뜨리면 뒤늦게 따라 떨어뜨리고 그랬어요. 물론 다른 요건도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랑 우리 기준금리랑을 딱 둘만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다면 99.9% 따라 올려고 따라 내리고 했다니까. 근데 2010년 이후에 올린 이때 올렸을 때는 물론 물가 상승률이 있었지만 미국은 안 올렸다고. 근데 지금이 물가 상승률이 있지만 미국이 안 올렸다고. 그리고 한 1, 2년 동안은 안 올릴 것 같아 보니까 그저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우리 올렸죠. 지금이 이국면이라고 본다고. 이국면에 부동산이 폭락했다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뭐냐면 야 옛날에 올릴 때도 그 아파트 올랐고 이때 올렸을 때도 이때도 올랐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떨어지고 올릴 거야. 근데 그거는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우리도 올렸을 때고 미국이 안 올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이랑 같은 그 1대1 대응으로 지금 미국 금리를 안 올렸다. 근데 우리 올렸다. 그럼 과거 미국이 안 올렸을 때 우리가 올린 지 언제냐? 2010년, 11년, 12년 이때라니까. 아파트 대폭 나갈 때. 그거를 갖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 정리하다가 이거 처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리를 이렇게 따지세요. 그때랑 지금은 달라. 일본이랑은 달라. 애니야. 이런 쓸데없는 조건은 진짜 제가 생각해서 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튀어나오지? 아 진짜 짜증나네. 그럼 빨리 넘겨야 돼. 끝! 여기 끝. 자,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그럼 마지막에 볼게요. 처음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여기서 빼앗긴 들 대신 제가 빼앗긴 기준금리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옛날에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이거 그 국어 선생님이 할 때 맨날 그 주관식 시험 내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이상화가 생각했던 들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뭐 조국, 한반도 뭐 이렇게 쓴 게 정답이야. 그리고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럼 가로치면 그 주관식 시험에 그러면 뭐 민족혼, 뭐 영혼, 민족성 뭐 이런 게 답이야. 근데 지금 시험을 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상화가 얘기하는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거는 무엇을 쓴가 하면은요. 들 가로치고 빙판, 봄조차, 금메달. 그만. 재미없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빼앗긴 기준금리에도 봄은 오는가? 뼈 때리는 분석과 촌철살인의 댓글. 뼈 때리는 거는 엘리엇을 얘기하는 거고요. 촌철살인의 댓글은 안순홍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말고도 몇 분 촌철살인의 댓글 보셨죠? 우리 댓글 수준이 이 정도야. 나 근데 쇼킹 부동산에서 이렇게 끝내주는 댓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쵸?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쇼킹 부동산에서? 우리 댓글 수준들이 이 정도로 높아. 자, 오늘 그 안순홍님 댓글 보고 코픽스에 대한 것과 기준금리에 대한 것, 외국인의 그거 양털 깎기,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안순홍님께 하나 드립니다. 바카스입니다. 담아서 비웠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 바카스 이게 동화약품인가 어딘가 여기 나 좀 그 한 박스 몇 박스 보내줘라. 그럼 내가 방송할 때마다 내가 뒷광고 해준다. 안 준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음악을 틀고 재밌는 방송이었죠? 네, 유용하고 재밌는 방송이고 약간 뒤풀이 광고, 뒤풀이 성격이 있었지만 우리 기준금리와 코픽스 금리 안순홍님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